시사 서영민의 눈. 네, 서영민의 눈 시작합니다. KBS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네요. 네, 미국이 포기한 나라 시민들의 운명. 이게 슬프네. 네, 미국이 포기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뉴스 예. 보니까 이런 얘기 생각이 나서요. 예. 이게 혼돈의 한가운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1950년대 한국전쟁 때 피난열차. 네, 그게 어떻게 비행기에서 재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어제 탈레반 얘기하면서 예. 사실 이런 뉴스였습니다. 뭐 돈의 흐름으로 보면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보인다. 미국은 돈을 엄청 썼는데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프간은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 빠진다. 이 사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승리 요인이 어떻고 약간 남의 나라 일이니까요. 좀 게임의 시각에서 좀 보게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안감, 두려움,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카불 공항만 딱 보면 바로 그 장면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거기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라디오에서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다. 네. 예. 이게 정치적으로만 볼 일은 정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공항하고 비행기 그 연결하는 탑승교에 외벽에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올라타서 비행기 어떻게든 타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비행기 바퀴 위에 그죠? 랜딩 기어 공간에.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비행기 그 바퀴가 올라오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예. 실제로 거기 있다가 죽은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예.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수송기 달리는데 막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수송기 옆으로 수백 수천 명이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륙 직후에 보면 그 수송기에서 뭔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도 사람이었을 거로 사람들이 추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탔다가 외벽에서 떨어진. 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미국 사회도 그런 영상과 사진들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보면 큰 타격을 받았고.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수송기 안에 그 사진 사람이 한 640명 들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빼곡하게 들어산 바로 그 사진. 그게 C-17 수송기 미군 수송기였는데 예. 아마 활주로 옆에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던 바로 그 비행기였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겠죠. 수송기 후방에 경사로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여기로 사람들이 몰려 타가지고 미군 측 말로는 사람 태울 일이 없었는데 타기에 어쩔 수 없이 다 태웠다. 태웠더니 정원이 한 140명도 안 되는데 640명이 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일이 예. 거의 판박이처럼 묘사되어 있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간전이 그래? 아니고요. 예. 바로 방금 뭐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태웠다. 뭐 공항이 아수라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베트남 전쟁 소설로 예. 한 배경으로 한 소설. 제목은 동조자. 동조자. 네. 예. 뭐 길게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미국이 포기한 나라 시민들의 운명. 네. 베트남계 미국인이 쓴 소설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남베트남 패망 때 미국으로 건너온 비에타인 응우엔. 이라는 지금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영문과 교수인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예. 어쩌면 지금 아프간 떠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뉴스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동일한 인생 궤적을 가진 사람인데요. 예. 베트남전이 배경이고 더블 스파이 이중첩자 얘기입니다. 전쟁에 이기거나 진 베트남인들의 마음속 풍경을 또 그 전쟁 이후의 삶을 그려낸 작품인데 예. 2016년에 퓰리처상 받았고요. 예. 최근에 박찬욱 감독이 미국에서 HBO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출연한다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라크 기자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 국무부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온 기자였는데 생각이 딱 두 개예요. 나라의 온전한 독립. 그런데 나는 친미주의자라고 찍혀서 이라크로 들어가면 암살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느냐, 내 안위를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면 이라크로 가서 여기서 공부한 거를 구현해 보느냐, 가지고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50년대, 60년대 또는 45년 이후의 고민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선배들의 네. 베트남의 고민이기도 하고 베트남의 지금 고민이기도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예. 막 이런 아수라장이 묘사가 돼 있는데 최태호 주 아프간 대사가 예. 최근에 언론 만나서 탈출 직후에 한 얘기 교민들하고 함께 새벽에 대합실에 들어갔는데 실내에는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수천 명이 들어차 있었다. 공항에. 예. 이튿날까지 비행기가 못 뜨고 바깥에는 하루 종일 아프간 군중들이 활주로까지 들어와서 군용기에 매달렸고 여기저기 총소리가 밤새 들렸다. 베트남에서도 아프간에서도 명확하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생명권의 인권의 가장 기본권인 걸 우리가 가끔씩 까먹어요. 예, 네. 고문하는 것만 인권 탄압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인권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수년간 전쟁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프간에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상수가 됐어요. 그 예. 과정에서 협력을 하거나 싸우거나 했겠죠. 근데 미국이 지금 자국 내 반전 여론, 전쟁 비용, 전략적 목표 이런 것 때문에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급박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긴 쪽이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베트남 전쟁 당시 소설을 한번 살펴보면 보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희생은 너무 많이 했거든요. 미국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전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외세가 우리를 괴롭혀서 굴욕을 줬다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 베트남에서 아프간에서 일어날 일은 탈레반이건 아니면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이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자기 동포를 괴롭히고 위협 주고 굴욕 주고 하겠죠. 지금 여성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뭐 부르카 안 입었다고 총을 쏘고 그렇죠. 이런 학살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진보라고도 하고 또 그건 반대편에서는 진보가 아니죠. 예. 민족주의자들, 예.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진보라고 부를 수 예.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의 후퇴라고 부르겠지만 당연히 역사의 후퇴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옆에서 보면 똑같이 지옥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최인호의 광장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소설. 네. 이 소설. 뭔가를 전쟁은 선택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 두 선택 모두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고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좀 절규를 하는데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민족적 특성 때문인가? 유전자 때문인가? 문화 때문인가?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인가?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에 협력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번 전쟁 말고 지난 100년 동안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가 침탈당해서 우리는 내 발로 설 수 없게 된 건가? 이런 갖가지 고민을 하고 고통받고 비극 겪는 사람들의 시선 그 자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아픔에 조금 더 공감하고 더 같이 아파하고 그래야 될 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쉽네요. 서영민 기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KBS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희입니다. 부끄럽지만 경제